있나 봐요. 네, 찌린다고 긴장해서 많이 쳐다보고 한번 노리세요, 지금 상황을. 네. 한번 노리시라고 상황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상황. 이 중에 신자가 뭐예요? 얘가 일본 가수가 이렇게 계속 이식주에 대해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말해주세요. 사람을 내 경시시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일부러 그냥 말 거는. 그러니까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질문을 전제로 5분 동안 지금 전시를 일어나서 자꾸 보세요. 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타입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할 겁니다. 재료만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아요. 재료만 하나도 다 신문 것도 작업하는 전부 다 색깔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신문의 컬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흑백만 있는 신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강세리 개인적으로 어떤 모자이크 작가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전시를 보고 질문들을 아마 다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모두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취지 자체가 작가 대화여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둘이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갖다 전달하는 건 하지 말자. 게다가 왜 그러냐면 작가 대화 내지는 좌담 강세리 작가의 경우 이미 2편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이 그래도 몇천 명 정도가 이미 조회를 했고, 그래서 그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 어떤 새로운 작가를 우리 때문에 앞에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생각될 때 보람을 느끼는데, 아마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이건 뭐 괜히, 왜냐면 첫 번째 개인전에 앞서서 원래 그냥 공식적인 전시를 2020년도 10월에 처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작업에 대한 호응은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했고, 몇 점이 팔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 모자이크라는 그 제작 방식이 워낙에 역사가 유구하지만 현대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쓰는 사람이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요즘에 현대적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자이크 방식,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는 부분을 모아서 그 초합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 모자이크가 따르는 공식인데, 이건 정반대니까 원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던 신문이라든지 이 내용을 해체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모양으로 되게 비교를 해요. 6.27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수직하고 수평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그러니까 어떤 작품들에서는 완결된 그 구조의 그 미 이런 걸 주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주는 묘한 맛이 있는데, 그 어떤 작업도 구체적인 형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강세리 작가의 어떤 모자이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봤고요. 오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그 키워드로 뽑았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그 그래도 짧게 나오는데 우리 작가 대회 때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작업 가운데 작업의 의도가, 어떤 작업이 있으면 작업에 의도가 있을 거라고들 많이들 믿으시죠. 예를 들어 미대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걸 발표시킬 때 자기들이 어떤 걸 이해를 못했을 때, 혹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작업이 이해가 안 됐을 때 흔히 하는 수사법이 작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이 작업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은 쉽게 수용이 돼요. 정말 의도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어렵다. 근데 뒤집어서 의도가 만약에 없는 작업이라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설령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선명한 의도가 없는 작업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아예 밑그림 없이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하면 말씀을 하는 걸 좀 들어보고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왜냐면 의도가 대체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밑그림 아예 없이, 스케치나 그거 없이, 꼭 이게 밑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도 어떤 큰 밑그림 없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을 한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어떤 작업의 그 전체 프로필이 어떨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연성이나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원래 의도한 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그려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지도 아마 그런 걸 텐데 너무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갖고 있는 미적 효과나 미적 매력에 대해서도 좀 무거운 주제지만 짧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떤 의도 없이 창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정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일단 시작을 하시는지를 전 얘기를 이미 듣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0%, 15% 정도만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한 3분의 1쯤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점점 이렇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가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림 씨를 뿌리면은 이게 식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적인 효과인데 보통 이제 옛날에 우연적인 효과의 그 추상표현주의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좀 표현 방식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연적인 방식이긴 한데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무작위로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갈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런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약간 기울어진 거 그리고 약간 옆으로 나온 조그만 유선형이 끼어있는데 저런 큰 그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네. 그러면 저기서는 아까 한 10% 정도의 모티브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 큰 덩어리 있잖아요. 예. 저 큰 덩어리. 저런 큰 덩어리로 어떻게 그냥 그림을 완성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큰 덩어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약간 타원형의 큰 덩어리가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바이러스 세포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 조합이라든지 이게 밸런스 덩어리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이제 점점 끼워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 2020년도 10월 전시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전시 기획했기 때문에 작업을 좀 더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차이가 좀 있다면 그때는 형상이 있는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화면이 좀 더 많이 종이 모자이크로 밀접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번에 여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여백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요런 작업마다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떠오른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 별명이라 제가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작품들의 제목이 있는데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제목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지금 이민재 선생님 뒤에 있는 저 작품이나 그 옆에 저쪽 밑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무지개였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넣었는데 그 신문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들이 그 색종이나 색상환에 나오듯이 이렇게 명확한 우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색깔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다르지만 그 색깔들로 무지개를 만들어 보고 싶었죠. 이제 형태도 무지개 형태는 아니지만 하면 그리고 맞아 우리가 전시 처음 할 때 그 작품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때 제목이 없다라 그러셨다. 맞아, 작업을 못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목을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제목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게 확정적이 돼 버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다양하게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럼 아무튼 매력을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바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있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반쯤 들어갔을 때 이게 세포 같은 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얘기하셨었죠? 초창기에 한 거예요 그때. 이건 그 2020년도에 하신 건가요? 아니지 2021년도일 리가 없지. 작년이지. 왜냐면 2020년도 10월달에 전시하셨으니까 2021년도겠다. 그러면 던진 질문 마무리로 여백이 많아진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2020년도 작업에는 여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네네. 예. 그때 뭐 전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었었죠. 예.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한 예.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예. 꽉 채우자 여기를 그냥 예. 아무 내용도 없는 걸로 꽉 채우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화면을 채워보자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전시는 이번 작품들은 전시할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조각조각들을 더 물감처럼 썼어요. 제가 음. 그림의 재료를 물감 대신 종이로 그쵸, 네. 삼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터치들은 붓터치 같은 거고 종이는 물감 같은 거고 그래서 더 그림처럼 이제 이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백도 생기고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각면이 되면은 이제 지루하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예. 다 사람들이 이거 보시고 너무 노동지벽적이고 되게 힘들었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예. 사실 되게 재밌게 그러세요? 다 재밌게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좀 부드러운 질문일 수 있어가지고 어제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혹은 창작생활, 본인 창작생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작생활 어떻게 하시는지랑. 왜냐면 꽤 오랫동안 미대 졸업하셨으니까 미대 졸업하신 다음에 그냥 발표를 전제로 한 창작생활을 안 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처음 깨진 게 2020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개인전까지 1년이 좀 넘었으니까 창작생활에 대한 태도, 평소 창작생활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그 2인전 그때 그쵸. 투썸 전시 하기 전까지는 뭐 마음속 제가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작가로서 활동은 하지 않지만 계속 마음속에 뭔가 숙제처럼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가 됐건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레지던시 해외 레지던시를 다닌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늘 쓰는 재료들 매체를 쓰기가 힘드니까 그때 그래서 드로잉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그냥 스케치북에 종이 연필 드로잉 같은 것도 많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 장을 하는 것보단 한 장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 작업을 하는 게 제가 작업하기 편하더라고요. 이게 옮겨 다니면서 하기.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고 이 신문 작업도 그 외국에 있을 때 그 그림 그리는 재료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서 한 게 이 재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는 2020년도 이전까지 네. 창작에 대한 태도였고 그 이후에 우리 전시한 다음에 전시를 딴 곳에서 몇 군데 하셨잖아요. 아무튼 네. 그럼 지금은 아마 창작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사실 물어보는 이유는요. 아까 미대를 나왔지만 발표를 전제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미대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전시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막연한 숙제는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미대 나왔는데 전시를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때 말고 지금은 그래도 아무튼 창작생활 하는 사람으로의 사이클로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창작에 대한 태도가 어떠세요? 지금 단계는 저는 되게 재밌고 그 전보다 좀 더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전시도 좀 많이 보러 다니게. 사실 그 전에 제가 전시 보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를 보러 가자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화가 나시는 이유는 뭐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저 함진 씨한테 요즘 내가 이제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미술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도 좀 재밌게 하고 작업 시간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 준비하면서는 특히 초반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뭐 힘든지 모르고 하긴 했는데 이걸 막 새벽까지 하고 친구들 전화 오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만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짜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힘든지 모르고 재밌게 할 정도로 작업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원래 전시는 작년 약간 하반기였어요. 그러다가 계속 밀려서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시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리두기 단계가 되게 엄격해져서
사람을 모아서 뒤풀이 가거나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내년으로 확 밀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된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전시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둘러보셨으니까 자발적으로 갖고 계신 질문을 한번 던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벌써 한 20분 좀 넘게 지나갔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딱딱하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죠. 궁금증 혹은 자기가 느낀 바? 여기 앞에 나왔네요.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작품을 보면은 그 약간 유기치 같은 형상도 그렇고 그냥 기하적인 형상에서도 그렇고 직선이나 곡선이 굉장히 매끈하고 원도 엄청나게 좀 정확한 수준으로 그려져 있고 직선도 굉장히 올바른데, 그러니까 모자이크라는 기법이 이제 손의 관성을 따라간다거나 해서 그 뭐 정확한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기법이 아닌데도 좀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바르게 그려져 있어서 심지어 밑그림도 없이.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라고 할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자, 답변하기 전에요. 혹시 마음에 드는 작업이 있었어요? 이 중에 특별히? 혹시 원래 질문을 만들기 전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혹시 네, 안쪽에 직사각형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네네. 제가 전시 첫날 팔린 작품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응? 네? 희진 씨가 전공이 물리학과. 네, 맞아요. 그 약간 이과 계열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좋았어요. 전 이과하고 아주 성향이 좀 좀 그런 거 같아요. 뭐 아무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밑그림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그 10%, 15%의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그냥 뭐 선을 몇 개 이렇게 무작위로 선을 몇 개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쓱쓱쓱쓱 지워요. 거기에서 이 모자이크를 하다가 여기는 좀 다시 연결하는 게 좋겠고 여기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겠고 이런 게 나오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그 중간에 이제 원 같은 거는 뭐 그런 거 사용을 해요. 뚜껑 같은 거, 각종 뚜껑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리고 또 지우고 살리고 싶은 부분 살리고 이제. 그러니까 긋고 덮고 이런 과정들도 좀 중간에.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신춘문예 당선 딱 되고 글 쓰고 그러면 작가. 근데 이제 문학가 같은 거. 문학가. 근데 이제 그 화백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미술계에서는 다 작가라고 불러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작가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을 때 나는 작가입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한테 부여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부여받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이루어졌을 때 당당하게 뭐 하시는 분이야? 난 작가입니다. 딱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건 아마 그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준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다라고 딱 말을 하는 사람한테 너가 작가 아니다라고 반박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안 나오더라도 창작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술계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면 왜냐면 작가라는 직위가 대단한 직위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대단한 양극화가 있죠. 무지무지 잘 나가는 작가가 있고 한 1%가 좀 안 되는 작가들이 있고 나머지 99. 몇 %의 일반적인 작가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창작을 하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들은 작가라고 그냥 부르죠. 근데 그 안에서의 엄밀히 말하면 등급 이런 거는 미술계에서 알고 있죠. 되게 그냥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대를 나온 사람이 작가다, 미대를 안 나온 사람들이 안 작가다. 근데 대개는 미대를 나온 사람들의 창작 활동을 하는 미대 출신자들을 작가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전시 경력 이것도 작가로 쳐주기도 하고, 실제 어떤 공모전에서 그게 아예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 대충 되죠.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기준이 있긴 있죠. 그럼 공모전에 당선 경험이 없어도 그렇죠. 공모전에 당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예. 그 신문지 구하신 거는 뭐 어떤 매체를 구독하셔서 구하셨는지 그런 거. 그건 과거의 답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죠? 그걸 하게 된 이유, 그죠? 네. 하나 더 질문이 있다면은 한 작품당 평균적으로 그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작업을 하게 된 거는 뉴욕에 있을 때 저희가 제 남편 함진 바로 뒤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저 사람이 네. 작가로 레지던시 가게 된 가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가게 돼서 제가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외국에 나갈 때는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어떻게 작업을 나는 좀 할 수 없을까? 기간이 꽤 기니까. 그래서 재료의 현지화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길거리에서 늘 무료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생활정보지. 신문이 있었는데 칼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작업을 해볼까? 그러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작업들은 우리나라 신문들 자주 사서 모아서 네. 그때 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다 다양한데 어떤 거는 작은데 더 오래 걸린 것도 있고 큰데 조금 덜 걸린 것도 있는데 이제 길게는 1달 반 지금 있는 작업들 중에서 1달 반 정도 짧게는 한 2주, 2-3주 정도 걸린 것도 있고 근데 1달 반 걸렸는데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한 작업도 있고 어떨 땐 끝이 없는 것 같은 작업도 있거든요.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계획을 해놓고 한 게 아니니까 끝도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 작업도 있고 그럴 때는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내기도 하고 작품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계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색깔을 물감처럼 마음껏 섞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마음껏 만들어낼 수도 없고 네. 그 뭔가 제한된 조건에서 하는 게 또 그 갖고 맛이 있는 있어요. 매력이 네. 있겠네요. 네. 그죠? 거기에서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색감이 아주 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선명한 색감이 주는 시각적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세리 작가님 작업은 그러니까 신문의 색이 주는 독특한 어떤 선, 그러니까 되게 약간 낡은 벽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낡은 것, 흐린 것, 아주 선명하지 않은 것, 그런데 또 다채로운 것, 뭐 이런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했어요. 예. 방금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갱지에 어느 정도 채색을 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나눠서 한다면은 그런 제한된 상황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색채 스펙트럼 더 넓힐 가능성에 대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일단 생각할 때는 좀 내추럴하진 않은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반대로 굳이 그러면 신문에 한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신문이었을 때 제약 조건들이 아무튼 있잖아요. 만약 색으로만 봤을 때 그 어떤 제약 조건이 따랐을 때 그 최종 결과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느끼는 그 매력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갱지, 아까 말한 갱지에다 어떤 채색을 해가지고 붙일 거면 차라리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물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널려있는 그러니까 미술도구로 보통 간주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정보지나 신문지가 그걸 갖고 와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상을 만드니까 저게 뭔지 모르겠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저게. 그게 주는 차별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번 작업처럼 신문인 게 많이 보이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신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항상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또 생각을 해요. 이 미디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신문의 그 요즘 신문에 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원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했던 거 2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 미대생 포함해서 어떤 작업 혹은 현대미술을 통틀어서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 작업의 의도,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건 쉽게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다 합의하는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현대미술 창작 가운데 일부라는 게 아주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경험칙으로는 의도가 아주 없다라고 말을 못해도 거의 없다시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미적 효과나 미적인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건 재밌는 그 질문 같아요. 실은 의도가 없는 작업도 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도가 선명하지 않는 작업에 대한 미적 의미는 뭘까? 이게 제가 던진 질문이거든요. 네. 평소에 되게 저는 그 물리학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했고 미술이 아닌 미술을 배우지 못했다는 좀 열등감을 갖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되게 그게 있죠. 비전공자들은. 네. 그래도 이제 방금 지 작가님께서 이제 그 작업 자체가 즐겁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그냥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즐겁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하고 근데 그 시작을 한 상태에서 그 맥락은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기존에 했던 경험이나 뭐 좋았던 또 혹은 나빴던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재조합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미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작가님이 저 아까도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변의 이제 환경이나 그리고 작가님이 좀 즐겨서 시청하시거나 이제 향유하시는 매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이런 이미지들 기하적이라던가 유기적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랑도 큰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지 좀 되게 싶을 것 같은데 물리학적인 인과 법칙에 입각한 질문이다,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요 취지하고 맞는 질문이니까. 몇 가지. 뭐 없을 것 같은데.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좀 많아요. 떠오른다는 게 전체 형상이 떠오르는 건 아니고, 네, 그죠? 맞죠? 그냥 뭔가 그냥 이만큼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네. 답이 됐어요? 네. 어떤 거요? 현대미술의 그 미학적인 조건의 하나가 무목적성이라는 무목적성. 게 있는데 예. 무계획성, 무목적성. 디스인터레스트만 쓰려고 해야 되나? 예. 그런데 그거의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왜 매력이냐는 게 되지. 그게 왜 매력이냐고요? 그게 왜 매력일 수 있을까? 저기 요 질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게 헷갈리지만 분명히 의도 없이 어떤 작업에 다다른다는 그 과정이 주는 그 신비로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전업으로 평론하고 미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그걸 느끼는데 그게 엄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제 일이고 그걸 설명을 해주면 이게 쾌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던진 거고 제가 내놓은 답은 좀 아까 전에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미술이 소원이 있어야 되나? 제가 두 분의 사진 한 장 좀 찍겠습니다. 저 지축합니다. 지축합니다. 저 지축합니다.